SPC는 22년, 23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올해죠. 올해 5월 달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현장 다녀오셨군요. 제가 당 을지로위원장이어서 현장에 갔다 왔고요. 1970년생, 50대 여성 노동자가 새벽 2시 50분에 컨베이어 벨트 밑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윤활유를 뿌리다가 그렇게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 불감증이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안입니다. SPC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회장께서 좀 기업의 이윤을 좀 최소화하더라도 이제 네. 더 이상 이런 산재 사고 발생해 가지고 이런 아까운 또 생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행위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돼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짚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저런 부분이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네, 뭐 이런 정부에서 부분에 할 것도 그 고민도 찾아야죠. 해주면서 독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민병대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고로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한 SPC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면서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 본인이 소년공 출신에다가 산업재해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 소년공 출신이면서 산재를 겪은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공직생활을 하면서 현장 중심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 가는 것도 더 그렇게 보이는데요. SPC는 22년, 23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올해죠. 올해 5월 달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현장 다녀오셨군요. 제가 당 을지로위원장이어서 현장에 갔다 왔고요. 1970년생, 50대 여성 노동자가 새벽 2시 50분에 컨베이어 벨트 밑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윤활유를 뿌리다가 그렇게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 불감증이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명이 있었고 그걸 물건을 치워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네. 관리가 좀 안 됐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통계를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이후에 한 500건 정도가 이제 조사가 됐어요. 네. 여기에서 62건 정도가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유죄 판결이 지금 난 게 15건인데 다 유죄는 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실형이 한 건밖에 안 났고 집행유예가 14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가 있는데 우리 재판부에서 너무 솜방망이처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이걸 질타를 하면서 비용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사람 생명을 중시해 달라.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조금 더 센 재판 결과를 바라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요,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예측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비용. 얘기잖아요. 김성태 전 대표님이 이제 노동 현장 너무 잘 하시잖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비용, 대가 이게 불균형성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SBC는 하루 12시간씩 이교대인데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8시간씩 3교대를 하면 될 텐데 그걸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 기본 임금이 낮아서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하면 총임금이 적어지기 때문 아니냐, 이 지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핵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산업 현장에는 이렇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작업장의 산재
뭐 이런 예방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네. 오로지 이제 심야 근무한다든지 휴일 특근하면은 사실상 그 뭐 누군들 이렇게 8시간만 근로하고도 실생활이 가능한 생활 임금을 기업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을 수 있으면은 누구들 밤에 이렇게 12시간씩 일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지금 이제 임금 체계가 너무 양극화가 심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참 SBC 정도는 대기업 아닌가요? 대기업이죠. 옛날에 뭐 삼립방 여러 기업들을 전신입니다. 인수해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파리바게트 뭐 커졌는데. 이런 게 다 여기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가 제빵업계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제 그룹이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워낙 이게 이제 참 저임금 구조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뭐 이 경쟁력 확보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제가 이번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2002년도 그때 주 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합의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도 그게 주 5일제가 전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SBC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회장께서 좀 기업의 이윤을 좀 최소화하더라도 이제 네. 더 이상 이런 산재 사고 발생해 가지고 이런 아까운 또 생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행위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돼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짚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저런 부분이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네, 뭐 이런 정부에서 부분에 할 그 것도 고민도 찾아야죠. 해주면서 독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8시간씩 SBC는 이제 근무 시간을 바꾸겠다고 오늘 입장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진작 못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것도 비용이에요, 있겠죠. 비용. 네. 기업 입장에서는 또 제가 그 아까 주 5일제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 주 5일제 도입하려면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토요일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산업 현장에 특히 제조업 노동자 같은 경우는 내 임금이 삭감되니까 그때 완강하게 저항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금융 공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 좋은 임금 때문에 앞으로 주 4일제를 지금 희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교대로 하면은 8시간 딱 일어가면은 12시간 임금보다는 임금 이제 삭감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언제 어떻게 감당하느냐. 근데 기업 아무리 이제 입장에서는 비용이라도 사망이 반복되거나 재현되는 그 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기업의 이제 이윤을 이제 대폭 줄여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최근 지게차에 묶인 외국인 노동자 영상을 보고도 격분했습니다. 야만적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임기 초에 노동계 문제로서 산재 사고와 더불어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엄단할 거로 보고 또 제도 개선도 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특히 민주당 정권, 진보적인 민주당 정권들은 역대 그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은 임기 초에 특히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가 하면은 보수 진영 대통령보다도 민주당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치 사회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전형적인 사회 개혁적 차원에서 노동자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과거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다 말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접하는 그 감정은 남다를 거로 보여집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과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자를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책감사 폐지 또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이른바 지난 정부, 이전 정부죠. 이전 정부 때 일에 대해서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 등을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오랫동안 지적돼 온 사항이잖아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 이 공직자들이 자신의 소신과 또 나름의 창의력도 발휘된 가운데 이렇게 네. 국민 실생활이라든지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피동적이에요. 어느 때부턴가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집권당 때로는 야당의 공세에 의해서 이렇게 뭐 적당하게 대응하고 적당하게 수용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피동적인 그런 조직의 그냥 일꾼들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상당히 한때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공무원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많은 이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지금 요 근래는 일자리를 떠나요. 이런 공직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책 감사 부분에 대해서 가령 하나 예를 들면은 MB 때 그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쪽의 환경론자 입장에서는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 그렇지만은 이번처럼 또 이렇게 폭우가 내려가지고 엄청난 또 수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수재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한 60% 이상의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4대강 사업 관련 그 핵심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행태를 지난 정부 때에 뭐 그런 내용들을 감사를 통해 가지고 또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정부 역대 어느 정부든 정치권이든 이렇게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예 분위기 자체를 말살시켜 버렸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공무원들이 한 8개월치 손 놓고 있었어요. 네. 부처가 안 돌아가는 거 잘 알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적인 문제를 갖다 이제 해결하고 가자 이 메시지를 낸 거죠. 민 의원님, 그 관련해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정책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회계 감사 내지는 직무 감찰에 국한돼야지. 각 부처에서 고민해서 고심해서 한 정책을 나중에 사후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걸 평가한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불만 내지는 문제 제기가 계속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되냐? 법을 좀 뭐 감사원의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감사원이 공직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거 맞는데 감사원이 공직에서의 정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까지 하게 되면 감사원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실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무위에서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하는데 어떤 검사가 파견돼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태양광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이력을 보니까 그전 정부에서 원전과 관련된 때려잡는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네. 원전 때려잡았다가 그다음에 또 태양광 때려잡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의 능력 여부로만 평가를 해야지 그것을 징계 여부, 또 형사 책임 여부로 판단을 하면 복지부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은 정말로 제한되거나 사실상 적용해서는 안 되는 그걸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또 웅크러드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김면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그 세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난 한다면 한다, 해수부 이전 신속히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민생 행보, 민심은 어떨까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요 찬성이 61%고 반대가 20%로 찬성이 3배나 앞섰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타운홀 미팅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선하고 그리고 되게 진정성 있게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이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론 소통 강화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경청하는 이미지입니다. 네. 국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현장에서 듣고자 하는
그런 경청하는 이미지. 그런 데서 저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한마디로 핀셋 정치를 하고 있다. 핀셋 행정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좀 가려운데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강범위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분만 정말 핀셋처럼 찝어내서 대응하는 이런 정치, 국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날 발표된 MBS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장관 인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에서는 뭐 소폭 1%포인트 하락한 걸 가지고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다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정체 내지 답보 상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 초반대를 유지했다고 하는 거는 이런 모든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이런 민생 행보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